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문제 간단하죠. 네 번째 줄에 갑 노동조합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바 을 시장의 설립신고서 반려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뭘 쓰라는 얘기죠? 대상적 격. 즉 설립신고서 반려가 대상적 격 처분에 해당한지를 써라 이 얘기예요. 그럼 설립신고하면 반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수리라고요. 수리. 그래서 설립신고서 수리가 수익적 처분인데 수리가 되어야 이제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게 반려됐다는 말은 이 반려가 수익적 처분을 거부한 거다. 거부.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부하면 이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써라. 이제 어떤 거부이든 가장 기본적인 게 수리 말고 건축주 갑이 건축 허가라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거부 나왔다. 그럼 이거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이제 건축 허가를 이제 신청하게 되죠. 신청. 요 신청할 때 요 갑에게 법령상 조리상 응답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이게 쟁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청권의 필요 여부인데 밑에 목차 있네요. 로마자 2번에 응답 신청권의 필요 여부. 그래서 필요 여부에 대해서 부정설도 있지만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허가가 공권력 행사란 말이에요.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를 안 해주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로마자 3번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 쉽게 말하면 이제 수익적 처분의 거부죠. 수익적 처분의 거부.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 조문에는 없는 게 거부가 신청인, 갑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 또는 영향을 미칠 것. 두 문자가 신, 공, 변동, 영향. 신공영이에요. 신공영. 이거는 이제 어떤 거부 처분이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돼요. 신공영은. 근데 신고의 경우에는 하나를 더 써주는 거야. 그게 뭐냐? 로마자 5번을 써준 거죠. 로마자 5번에 자완신인지 수요신인지. 신고의 경우에만. 뭐 특허 신청 거부, 허가 신청 거부 이런 것들은 전부 로마자 4까지는 써주는 거고 여기 로마자 5번은 신고의 경우에만 써주는 거다. 왜냐하면 자완신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고 수요신 수리를 위한 신고, 수요신 수리 거부는 처분이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는 문제 소재 로마자 1번 마지막에 사안 해결 로마자 맨 마지막에 로마자 6번 사례형 문제니까. 그래서 이 문제 소재가 논문식에서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그럼 로마자 2번부터 로마자 5번까지는 본론. 그 다음에 사안 해결이 결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내일 복습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쓰시는 건데 물론 25분 뒤에 쓰시는 게 중요하고 시간 지나서 쓰고 있으면 안 돼. 항상 24분까지는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리고 만약에 좀 늦게 오실 것 같으면 집에서 미리 써오세요. 시간 재가지고. 답안지는 저한테 꼭 제출하셔야 돼. 그래야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면 로마자 2번에 추상적 응답 신청권의 필요 여부. 첫 번째 줄에 여기 고라고 써 있는 거는 요 가로 안에 걸 쓰면 고득점이다. 그래서 제가 고라고 써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지금은 이제 쓸 필요 없고 핵심은 여기죠. 6번째 줄에 논의 실익은 써줘야 돼. 실익. 학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실익이죠. 신청권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 없는 자가 신청했을 때. 그래서 건축주 갑이 철근 4개 넣어서 허가 신청하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고 있으니까 요 강남구청장은 허가할지 거부할지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갑은
응답을 받을 응답 신청권이 있는 자죠. 있는 자. 근데 을의 경우에는 철근 빵개 넣어서 허가를 받겠다 하면 건물이 무너질 게 분명하니까 강남구청장은 허가할지 거부할지 응답 의무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을은 응답 신청권이 없는 자죠. 그래서 갑은 응답 신청권이 있는 자고 을은 응답 신청권이 없는 자라고 하면 이 없는 자의 경우에 학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부정설도 있지만 동그라미 2번에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부정설의 논고 2개, 긍정설의 논고 2개 이렇게 써놨어요. 논고를 많이 쓸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의 부정설은 시정권 을이 신청해도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소송요건 충족하니까 이제 본안심리 가죠. 본안심리 가서 강남구청장에게 응답할 의무가 있어야 거부를 하면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인데 응답할 의무가 없잖아요. 응답할 의무가 없는데 거부했다. 그러면 거부 처분은 적법이 돼요. 본안심리에서 처분이 적법이면 무슨 판결을 하는 거죠? 기각 판결. 그래서 가로안을 보면 동그라미 1번의 6번째 줄에 가로안 이 견해에 의하면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적법. 을에게 신청권이 없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A에게 응답할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데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적법이에요. 적법. 거부 처분 적법하므로 본안 판단, 본안 심리에서 무슨 판결? 기각 판결. 키워드 기각 판결.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설에 의하면 을이 신청했는데 거부하면 본안 심리까지는 간다 이 말이에요. 본안 심리까지는 가서 거기서 기각이 나온다. 여기 핵심이야. 본안 심리까지는 간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의 긍정설을 보면 긍정설의 7번째 줄에 가로안 이 견해에 의하면 신청권 없는 을의 경우에는 소송요건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불충족. 즉 대상적격 불충족이다 이 말이에요.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요건 불충족이니까 무슨 판결이죠? 각하 판결. 각하 판결. 결론을 딱 알고 있어야 돼. 신청권 없는 자가 을이 갔을 때 동그라미 1번 부정설은 기각 판결. 동그라미 2번의 긍정설은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각하 판결. 이해가시겠어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논고를 좀 수월하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부정설의 첫 번째 논거는 긍정설에 의하면 신청권 있는 갑에게만 소송요건, 즉 대상적격 등을 인정하게 돼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 을의 경우에는 각하 판결이니까 본안심리까지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거는 처분이 이제 네 번째 줄에 2조랑 1호에 있는데 2조랑 1호 조문에서는 신청권과 무관하게 처분 개념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논고를 써주고 이러이러한 점을 논고로 본안의 문제로 보면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내가 이제 택하지 않을 견해를 먼저 써서 이런 견해도 있으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가로안은 사례형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가로안까지 써주면 좋죠. 시간이 없으면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여기까지만 써도 되고. 동그라미 이번에 긍정설은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긍정설에 의하면 무슨 판결이죠? 각하 판결이잖아요. 각하 판결. 을의 경우는 각하 판결을 할 수 있어서 법원의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까 생초보 정리한 거 할 때 소송요건 대원소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어요? 소송요건 불충족하면 남소이기 때문에 각하 판결에서 본안심리까지 안 간다. 그래서 모든 소송요건의 취지는 남소방지야. 남소방지. 그럼 이제 소송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법원이 본안심리를 할 수 있으니까 법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각하 판결을 해서 쓸데없는 소송, 남소인 경우에는 각하 판결을 해서 본안심리 안 가니까 법원의 부담 감소. 그래서 남소방지, 사법부의 부담 감소. 그렇게 함으로써 소송권을 충족한 사건만 본안심리 하니까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권의 취지는 두 번째가 남사신이에요. 남사신. 뭐라고요? 남사신. 남소방지, 사법부의 부담 감소, 그다음 신속한 권익구제. 그러니까 이 긍정설의 첫 번째 논거는 소송 요건의 취지를 쓴 거죠. 어떻게 해서 각하 판결을 할 수 있어서 법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법부의 부담 감소. 이게 소송권의 취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거는 신청권 없는 을의 경우에 거부하면 이로 인해 신청인 을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야 할 처분인데 아니 건물이 무너질 텐데 뭘 영향을 미쳐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며 자기가 택한 견해를 타당하며 이렇게 써야 돼. 타당하며 그 다음에 이제 다수가 판례 입장이다. 다수가 판례 입장인데 타당하다 이렇게 쓰는 거는 원래는 비논리적이에요. 내가 이 견해를 택했는데 다수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다. 이렇게 가는 거지. 심화 부분은 나중에 하면 돼요. 네, 오른편에 동그라미 3번. 판례는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 또는 법령상, 조리상. 문자화되어 있는 법이 성문법이잖아요. 그 성문법을 법규상 또는 법령상 이렇게 하고 성문법의 반대말이 뭐죠? 문자화되어 있지 않는 법, 불문법. 그 불문법을 조리라고 해요. 조리. 그래서 성문법상, 불문법상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일상적인 용어예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해야 한다. 즉 긍정설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판례를 A, B 소개를 많이 시켜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기본 강의니까 일단 A만 알아두자고. A 판례는 옛날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마치면 이제 판사, 검사 이런 거 신청한단 말이야. 판사, 검사 공무원이죠. 그래서 검사 임용이 특허라는 수익적 처분이에요. 수익적 처분. 검사 임용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이때 고등법원까지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서 각하 판결을 했다가 대법원 가가지고 신청권이 인정된 거예요. 검사 임용 신청권을 인정했다는 말은 검사 임용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검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최근에는 국공립대학 교수도 교육공무원이에요. 사립대학이면 안 돼. 그래서 국공립대학 교수 재임용 신청권을 또 인정했어요. 거기에 재 동그라미. 그 밑에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결정된 교수 신규 임용 신의 동그라미. 이걸 이제 과거에는 부정하다가 최근에 인정했다는 말은 국공립대학교 교수 재임용 거부는 처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한 면접 대상자인 신규 임용 거부는 처분이다. 그래서 두 문자가 검재신이에요. 동그라미를 잘 쳐놔야 돼. 뭐라고요? 검재신. 그 판례 사례를 써주는 게 독점 포인트란 말이야. B, C마, C 이건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한다는 거는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놔 이렇게. 동그라미. 그건 보지 말라고. 안 한 거니까. 근데 동그라미 없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죠. 여기 공의 동그라미. 공.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바쁘면 안 쓸 수도 있어요. 내용이 뭐냐. 거부가 자기 처분과 동일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거부가 공권력 행사에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자 4번에 이건 조문에 없는 건데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가 권리 의무관계잖아요. 거기에 판례표는 어떤 변동이고 다수에 의하면 조금 더 넓게 봐요.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 것일 것. 여기 0의 동그라미. 0.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써주면 좋은데 그 내용을 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만 쓰세요. 그래서 두 문자가 여기까지가 신공영이에요. 자, 로마자 2번에 추상적 응답 신청권의 필요해서 신의 동그라미. 신공영. 신이 뭐죠? 신청권의 필요 여부. 부정설이 있으나 긍정설이 타당하다. 다수 판례 입장이다. 판례는 검재신이 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로마자 공이 뭐예요? 3번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 그 다음에 0이 뭐예요?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 것일 것 또는 미치는 것일 것. 신공영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해 놓으셔야 돼. 안 그러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 다음에 15페이지 로마자 5번.
다른 거부는 여기까지만 써주면 되는 건데 신고일 경우에는 로마자 5번을 꼭 써줘야 된다. 로마자 5번. 그 신고의 종류가 원칙적인 신고가 양가로 1번에 자기 완결적 신고. 그래서 두 문자 자완신이에요. 너무 길잖아. 자완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예외적 신고가 수릴요한 신고. 수요신. 무슨 신고요? 자완신, 수요신. 자완신, 수요신. 양가로 1번에 골프장 이용료. 제가 실내 골프장 한 달에 10만 원 받다가 20만 원 받고 싶다. 그럼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기 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갑이 강남구청에다가 이 이름, 주소, 변경 내용 이걸 써가지고 적법한 신고서가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도달했다. 그럼 도달하기만 하면 접수가 없어도 라는 말이 바로 이렇대. 바로 4월 1일 날 바로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게 논리예요. 바로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수리를 안 해주더라도 거부하더라도 20만 원 받고 영업할 수 있다. 20만 원 받고 영업할 수 있다. 그러면 수리가 거부됐는데 그냥 20만 원 받고 영업할 수 있으니까 이 거부가 갑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잖아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론 발생함으로 끊고 수리, 원래는 이제 접수라고 하는 건데 수리는 행정청의 사무처를 위한 것에 불과해서 수리 또는 수리 거부 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원칙적인 신고인 자완신은 수리 또는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예외적인 신고가 수요신인데 각종 명의 변경 신고, 명의 동그라미. 명의 변경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뭐 건축주 명의 변경, 갑에서 을로 바꾼다 이런 거. 또는 각종 지위 신고, 지위의 동그라미, 지. 그래서 두 문자가 명지예요. 명지 신고, 즉 가로 안에 완화된 허가제로서 신고인데 그럼 가로 안 쓰셔도 되고 이 신고는 행정청에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다시 말하면 지금 액화석유가사업법상의 LPG 주소를 갑이 을한테 10억 받고 양도했어요. 그럼 지위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을이 강남구청에다가 주유소 지위승계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4월 1일 날 신고서가 이렇게 도달은 했어요. 도달을 했는데 이게 주유소니까 폭발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폭발위험이 만약에 없어야지만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폭발위험이 없으면 수리를 해주고 폭발위험이 있으면 수리를 안 해주는 거부를 하겠죠. 거부. 그래서 공무원이 봤을 때 폭발위험이 없으면 수리를 해주고 즉 수익적 처분을 해주고 폭발위험이 있으면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거부. 그래서 폭발위험이 왜 있느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봤더니 이름, 주소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이 탱크를 조사해봤더니 탱크가 안전하지 않아. 그래서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데 안전관리자, 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폭발 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행정청은 폭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요? 없다고 주장해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리해야 된다. 수리 안 해주고 지금 거부했으니까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 위험이 을의 주장처럼 없는지 아니면 행정청의 주장처럼 있는지는 본안심리 가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런데 요 4월 1일 날 거부된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주유소 영업을 했다.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요 주유소가 폭발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고쳐라. 탱크 고쳐라. 라는 시정명령을 날리거나 아니면 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니까 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벌이 전과자 만든 벌이 행정형벌이에요. 벌금 뭐 1억에 처한다. 라든가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래서 행정형벌을 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형벌보다 조금 약한 게 행정질서벌 과태료예요. 과태료는 뭐 들어봤죠? 걔는 전과자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과자 만드는 행정형벌이 있고 전과자 안 만드는 행정질서벌 과태료가 있는데
이런 신고 의무 위반했을 때 자완신은 과태료를 통상 부과해요. 근데 수요신의 경우는 형벌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수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되면 각종 규제, 이게 규제잖아요. 규제. 을은 규제를 당하니까 이 거부가 을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수리 거부 행위는 처벌성이 있다. 다시 자완신 수리 거부는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마지막 줄에 수요신 수리 거부는 처분이 있다. 근데 그 논리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완신에 얘 써주면 좋죠. 자완신의 대표 선수가 뭐예요?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 첫 번째 줄에. 고리야 고래 동그라미. 수요신은 골명지야 골명지. 자완신의 얘가 뭐라고요?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는 신고서가 도달하기만 하면 바로 규제받지 않고 공법상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수리 거부는 을의 권익에 갑의 권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명지가 뭐죠? 명지? 각종 명의 변경,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있어야만 폭발염이 없어서 수리가 있어야만 규제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수리가 수익적 처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거부당하면 규제를 받으니까 역시 을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수리 거부는 처분이다. 이해가시겠어요? 자기 완결이 뭐냐면 양가 1번의 세 번째 도달한다. 거기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자기 완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리를 요하는이 뭐야? 수리가 있어야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을 심화를 써주는 게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각종 법령의 신고가 있는데 이게 자완신인지 수요신인지 어떻게 구별할 거냐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동그라미 1번에 관계 법령에서 신고 요건으로 형식적 요건만을 두어서 키워드 행정청의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한 것이지. 형식적 심사권만. 그럼 무슨 신이에요? 자완신이에요. 자완신. 형식적 심사가 뭐냐? 이름이 맞나? 주소가 맞나? 변경사항이 뭔가? 이제 요거의 형식적 심사예요. 골프장 이용 변경 신고. 형식적의 반대말이 뭐죠? 실질적. 그 실질적인 요건이 뭐냐? 탱크의 안전성 요건, 인적 요건, 안전관리자 요건 이런 것까지 두어서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까지가 키워드죠. 인정하면 무슨 신고예요? 수요신이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관계법령에서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벌을 가는데 단지 행정질서버린 과태료를 두었는지, 그럼 무슨 신고? 끊고 자완신. 징역, 벌금 등 키워드 행정형벌이죠. 행정형벌. 또는 아까 탱크 고쳐라 라는 시정처분 이런 걸 두었는지, 이렇게 형벌이나 시정 조치를 두고 있으면 무슨 신고예요? 수요신. 이렇게 구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 노조 설립 신고 수리 거부잖아요. 설립 신고. 그러면 그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려면 자완신으로 가는 게 좋아요? 수요신으로 가는 게 좋아요? 수요신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신으로 가려면 이게 수요신인지 기준이 뭐예요? 실질적 심사권까지 두었다. 아니면 형벌과 시정조치를 두었다. 이제 이걸 논거로 내세워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두 문자 이제 완성하면 신공영 신이야. 신이 뭐예요?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부정설이 있으나 긍정설이 타당하고, 공이 뭐예요? 공권력 행사의 거부. 그 다음에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 영향. 그 다음에 신이 뭐예요? 자완신인지 수요신인지. 이해가시겠어요? 그 순서대로 사안의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요건이니까. 그럼 이제 로마자 6번의 사안 해결을 보면 1번 갑 노조는 이 노동조합법 법령상 응답 신청권이 있다. 아까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 조리상,
응답 신청권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니까 여기 성문법을 봤을 때 응답 신청권이 있다. 이걸 먼저 써준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공영을 함께 쓴 거예요. 공영. 공영을 함께 써가지고 거기서 수요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사안의 신고는 법령에서 노동상권의 보호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키워드 행정처에게 무슨 심사권?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슨 신고로? 수요신고로 판단된다. 수요신으로.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요게 이제 공영신 요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간 게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신청인의 법률관계. 동그라미 2번은 공권력 행사에 거부하고 거기에다가 수요신을 합친 거예요. 다시 노조 설립신고 수요신이라면 수리가 무슨 처분이죠? 수리해주면 건축허가 해주는 것 같은 수익적 처분이란 말이에요. 수익적 처분. 즉 공권력 행사란 말이에요. 공권력 행사.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까지 논증한 거야. 공권력 행사의 거부까지 논증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거부가 신청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자, 노조 설립신고 수리되면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동할 수 있잖아요. 거부되면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럼 노조가 하는 일이 뭐죠? 노조가 하는 일이 뭐야? 자, 사용자 갑이 있고 근로자 을 등이 있으면 옛날에 근대국가 시절에 민법 그대로 사적자치에 맡겨놨단 말이에요. 사적자치. 그럼 갑이 유리해요? 을 등이 유리해요? 갑 등이 우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로자들을 착출했단 말이야.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최저한도 이런 걸 두게 되는 근로기준법이 나온 거죠. 근로기준법. 그건 이제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힘이 약하니까 근로자들이 모인 단체를 뭐라고 하죠?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노조. 노조를 B라고 하면 B 노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럼 단결권이죠. 단결권. 노조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단체 교섭을 하는 거예요. 단체 교섭. 임금 등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 뭐 하는 거죠?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노동상권이잖아.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근데 지금 비노조라고 하면 비노조 수리가 거부되면 노조로서 활동할 수 없다. 그럼 비노조에 어떤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써줘야 될 거예요. 그 권익이 뭐예요?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할 수 없어서. 그걸 써준 게 3번이에요. 3번 을상의 수리 거부가 있게 되면 갑 노조는 적법한 노조로서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의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서 갑 노조의 권익의 이제 처분은 개구직, 이건 외우시는 게 좋아.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그 의미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일단 개별적이라는 말은 특정인 갑 이렇게 된 거예요. 특정인. 사람이에요. 사람. 개별적의 반대말은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일반적이라고. 일반 국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은 갑 노조 사건의 경우 이런 뜻이야. 특정 사건. 구체적의 반대말은 혹시 뭐죠? 추상적이죠. 추상적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적은 거부당하면 바로 단체 교섭을 못하게 돼요. 거부당하면 바로. 그게 직접적. 직접적의 반대말은 뭐예요? 간접적. 그래서 개구직의 반대말은 일추가 아니야. 일단 그 밑에다 써놔요.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 써놓으시라고. 그거를 판례에서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협의소에게 다 써놓는 거예요. 개구직 이익은 포함되나 일추간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개구직 영향을 미친다. 갑노조에게 이렇게 개구직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논증했죠. 그럼 결론이 뭐야? 따라서 동거부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갑노조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처분에 해당하니까. 취소송의 대상이 되면 2조 1항 1호의 처분에 해당해야 된다.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Understand? 그래서 사안 해결을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월등하게 적수가 높죠. 자, 동그라미 1번은 뭐야? 신청권이 있다. 동그라미 2번은 뭘 논증한 거예요? 공권력 행사의 거부. 공권력 행사의 거부가 뭐야? 수리 거부다. 수리 거부. 수요신의 수리 거부. 그걸 논증한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 영향을 미쳐야 돼. 영향. 어떤 권익에? 노조의 권익이 있잖아요. 노조의 권익. 노조의 권익이 뭐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행사할 수 없게 돼서 노조의 권익에, 노동법상의 권익에 개구직 영향을 미침으로 결론 처분이다. 처분이니까 대상적격 충족한다. 이거 써준 거예요. 이게 1, 2년에 떴지만 이 거부가 처분되기 위한 요건은 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죠. 뭘 쓰시냐면 자, 14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신청권의 필요 여부 동그라미 1번 부정설이 있으나 동그라미 2번 긍정설이 타당하고 동그라미 3번 판례도 긍정설인데 검제신이 있다. 여기까지 써주는 거지. 동그라미 1, 2, 3 써보세요. 동그라미 1, 2, 3. 시간은 동그라미 1번 부정설 2분, 동그라미 2번 긍정설 2분, 판례 1분, 5분. 항상 쓸 때 이러이러한 긍정설 머리에 담고 긍정설 먼저 써보고 이러이러한 부정설 머리에 담고 써보고 판례 검제신 써보고 이렇게 자기가 정리한 다음에 쓰셔야 돼. 저 뒤에 시계로 25분까지 써보세요. 여기 화면 비추세요. 화면. 네, 그걸 쓰신 다음에는 15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사안 해결도 써보세요. 사안 해결. 항상 아까 채점절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은 번호를 붙이는 게 좋아. 사안 해결 쓸 때도. 사안 해결 3분. 저 뒤에 시계로 총 합치면 한 30분까지 써보시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45분에 들어오세요.